안녕하세요. 미스터 홈즈 부동산 박다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종시 행복도시 내에 있는 여러분 주택이나 상가를 지으실 수 있는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또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토지 거래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은 종종 드렸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로 거래가 안 되는지, 그전에는 얼마였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금액에 변동이 있는지, 떨어졌는지, 혹시 더 올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시에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 분도 계시지만 토지에 내가 직접 집 짓고 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토지를 매수하면 좋을지 어쩔지, 지금 어느 정도 금액에 나오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거래량과 함께 거래 금액,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간략히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요, 제가 시리즈로 면 지역들 토지 거래는 어떤 상황인지 면 단위로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하고 그리고 알림 설정, 그 종표시 해서 알림 설정 해놓으면 제가 다음 영상 올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갈 거예요. 물론 토지는 아파트처럼 이렇게 좀 평균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행복도시에, 여기가 행복도시죠. 세종시 중에. 이 행복도시에 택지가 있는 곳은 어딘지 한번 그거부터 짚어보고 그 각 동별로 택지 거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가 가장 많은 곳은요, 바로 이 고운동입니다. 고운동 가까이 가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넓게 고운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지만 이 단독주택지, 택지들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단지들 사이 이쪽에도 단독주택지들과 함께 안쪽으로는 타운하우스 들어가는 그 부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운고등학교, 으뜸초등학교 그 앞쪽으로도 단독주택지가 이렇게 옆에까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타운하우스 형태의 분양한 곳들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공주로 나가는 요 도로 위쪽으로도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지들 끝쪽에는요, 이렇게 근린 상가가 들어가는 2층 건물,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쪽들에도 있고, 그래서 상가가 2층으로 아담하게 지어진 건물들에 보통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상가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는 한창 토지 이렇게 만들고 있던데요. 아마 타운하우스 형태의 뭐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로 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쪽 지역을 그 예술인 마을 같은 것들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전국에 예술인 마을이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예술인 마을이 들어오면 좋은 이유는 그분들이 이제 1층을 공방으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만약 그림 그리시는 분 같으면 그림을 전시해서 전시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목공 같은 거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체험장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이 여기 구경도 오고 체험도 하고 작품을 구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예술인 마을이다 해서 각 지자체마다 예술인 마을을 많이들 조성을 했는데요. 세종시도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쪽을 예술인 마을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의도한 것 같은 효과를 보이지도 않고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세종시에서 이 주택 수를 좀 늘리기도 하고 또 컨셉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다른 컨셉으로 지금 이쪽은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뭐 유럽형 마을이라든지 로렌하우스 같이 그 제로 에너지 하우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옥 마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단독주택지들이 구석구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거래가 얼마나 되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리치고로 왔거든요. 리치고에서 이쪽 고운동 쪽으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러보면 토지 건물 거래된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운동 같은 경우에 몇 건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약 7건. 여기 지금 약이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어떤 것들은 막 지분 거래가 된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직거래라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직거래가 있고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직거래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좀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22년도에는 7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22년 또 이쪽으로 23년 이렇게 연도가 적혀 있죠. 그래서 22년도에 거래된 것들을 보면 여기 대지 95평이 5억 1천에 거래된 거 보이고 여기 대지 88평이 2억 1천에 또 거래된 게 있죠. 그래서 이 2억 1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됐지? 이렇게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쪽 한옥마을 쪽에 거의 분양가로 이걸 넘기면서 뭔가 등기상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22년도에 39억 거래됐는데요.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에 한 450평 정도 되는 그런 토지가 거래된 것이 39억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전체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거래가 비싸게 된 건지 싸게 됐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아까 22년도에는 7건 정도 거래가 됐다고 했고 작년 23년도에는 한 8건 정도 거래가 돼서 실제로 22년도와 23년도에는 이 고운동에는 택지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몇 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22년도에는 거래된 금액이 대략 평당가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아까 엄청 싸게 거래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평범하게 보이는 거래들 기준으로 한번 알아봤더니 22년도에는 뭐 싸게는 540만 원부터 비싸게는 870만 원 정도까지 거래가 돼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평당 600 전후에서 거래가 많이 됐고 비싸게 거래된 것이 870까지도 거래됐다. 요렇게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22년도까지는 이제 좀 비싸게 아직은 세종시 토지값이 많이 오른 상태로 꽤 거래가 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파트 값은 22년도부터 이미 좀 조정에 들어갔지만 토지 매매가는 22년도까지는 꽤 높은 금액으로 계속 거래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23년도는 보시면 대지 107평이 5억 9천에 거래가 된 것이 있네요. 그러면서 총 8건의 거래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평당가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뭐 550만 원, 520만 원, 530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500만 원 중반대 정도. 그래서 총 토지 매매 거래가로 보면 한 5억 초반대에서 거래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거래된 것이 평당가 615만 원에 거래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된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운동 거래가 21년에는 보면 한 47건 정도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평당가가 700에서 880만 원까지 800만 원대 거의 다 넘어갔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거래할 때 고운동도 이제 평당 800, 900은 돼야 거래가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 거래가 있기 전에 아파트 값이 오르기 직전까지는 고운동 토지 평당가가 이제 500에서 600 사이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올라서 거의 800대 900을 향해서 가다가 다시 22년도에 한 7건 거래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렴한 것은 한 600만 원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그래도 여전히 비싸게 거래된 것들은 870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23년도 넘어와서는 거의 평당 500 몇십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고운동은 예전 토지가까지 그렇게 내려간 것들만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매물은 평당 650, 750, 뭐 800까지도 나오는 것들이 여전히 있겠습니다만 거래가 되는 것들은 그 이전 가격 거의 550에서 600 사이 조금 입지가 더 좋다 하면 한 620 정도까지 고운동은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름동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름동에도 주택지가 중간중간 있어요. 그 국제고하고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는 이쪽으로 단독주택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 옆쪽으로 단독주택지가 있고
그리고 이 11단지 앞으로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 정도 단독주택지가 있다고 보시고 거래된 내용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는 리치고라는 사이트 봤었고요. 리치고의 23년도 거래가 눈에 띄게 바로 잘 뜨지 않아서 이번에는 디스코라는 사이트로 가봅니다. 자, 디스코라는 사이트로 왔고요. 아름동으로 왔습니다. 네, 아름동 같은 경우에 22년도에는 2건의 거래 있었고 23년도에도 2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22년도에는 지금 이쪽 토지 22년 6월에 거래된 것이 평당 841만 원까지도 거래가 됐죠. 네, 그리고 2023년도로 넘어오면 지금 이쪽 토지 보시면 평당 509만 원에 거래됐죠. 2023년도에 2건의 거래가 있었고 둘 다 한 510만 원에서 530만 원 사이 그 정도의 평당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저렴한 것들만 거래가 되었다고 보이죠. 21년도 같은 경우 아름동 21년에 약 12건 정도 거래 있었고요. 거래 금액이 저렴하게는 평당 670만 원부터 또 비싸게는 890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가장 저렴하게 거래된 것도 21년도에 670이었으니까 지금 다시 509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세종시 토지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은 정말 예전 금액대 오르기 전 금액대까지 내려간 것들만 간간히 거래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네, 이번에는요. 청사 북쪽에 있는 도담동에도 택지들이 있죠. 주택지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볼게요. 네, 도담동 주택지는요. 일단 이쪽 이 아름동과 함께 끼고 있는 공원 옆쪽으로 요쪽 라인이 다 주택지입니다. 길마당도 이쪽으로 있고 자, 이쪽에는 정말 예쁘게 조성된 그런 주택단지도 있고 조금 우후죽순 들어와 있는 주택단지도 있고 그래요. 여기 예전에 고현정 나왔던 드라마가 이쪽에서 찍었었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길마당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집들이 좀 사이즈도 크고 약간 이렇게 좀 컨셉을 비슷하게 해서 색채만 약간씩 다르게 들어와 있어서 좀 우아한 그런 느낌이 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드라마를 찍었죠. 드라마 찍은 댁이 아마 요 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나왔었던 도담동에 있는 마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쪽 라인이 단독주택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위에 여기 말발굽처럼 생겼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지 중에서 가장 세종시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그 장소가 이 말굽형으로 생긴 이쪽입니다. 거의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죠. 거래 건수로 보면은요. 같은 도담동이라고 해도 이제 이쪽 라인이나 이 앞쪽에도 주택지가 좀 있는데 그런 주택지들이 한 700, 800대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이쪽은 900, 1000 요 선에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여요. 도담동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거래가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3년 들면서 거래가 좀 있었거든요. 23년도에는 총 한 4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고 보시면 지금 이쪽 라인에서는 평당 787만 원 2월에 거래됐고 최근에 12월에 평당 919만 원에 이쪽에서도 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된다고 하는 이 말발굽형 이제 이쪽 토지는 1,000만 원 이상에서 6월에 거래가 됐죠.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3건 정도 거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이쪽들은 평당 한 7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고 이쪽은 평당 한 1,000만 원대 거래가 됐으니까 도담동 같은 경우는 한창 비싸게 거래가 됐던 때에 비해서 금액은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고운동하고 아름동이 한창 800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500대까지 떨어진 데 비해서 도담동은 여전히 700대, 1000대 이렇게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래가 되는 금액들이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진동입니다. 어진동은 청사가 이렇게 있고 청사 주변으로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밀마루 전망대 아래쪽으로 주택지가 좀 있어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지가 있죠. 근데 여기도 컨셉을 잡아서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도로뷰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런 스타일의 건물들이 비슷한 형태로 지어져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쪽에 있는 밀마루 전망대 아래 있는 어진동 주택지, 지금 이쪽에서 거래가 21년도, 2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고 2023년도 작년에 거래가 된 것이 평당 한 700만 원대 정도 거래가 된 것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일생알권 중에는 고운동 가락마을의 단독주택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아름동 이 북측과 요 옆쪽으로 해서 아름동에도 단독주택지 거래된 것들 알아봤고, 도담동은 요쪽 라인과 이 말굽 쪽, 어진동 같은 경우에는 밀마루 전망대 아래쪽 여기도 한 건 거래가 있었던 것 확인해 봤고요. 종촌동에는 따로 단독주택지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일생알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생알권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생알권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다정동, 세롬동, 한솔동, 그리고 나성동이 있는데요. 이 중에 단독주택지가 있는 곳이 이 다정동 서쪽입니다. 이쪽으로, 이 위로는, 여기는 이제 언덕 위쪽이에요. 그 아래쪽으로 단독주택지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고운동 단독주택지와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쪽으로도 지금은 꽤 주택들 건축해서 들어오고 계시던데요. 이쪽 다정동에 주택지가 있고, 그리고 세롬동이나 나성동에는 지금 따로 주택지는 없고 한솔동에 있습니다. 한솔동에 지금 이쪽으로 좀 넓게 5단지 북측으로 단독주택지 있고요. 그리고 천마을 5단지와 6단지 사이에 이쪽에 단독주택지가 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단독주택지가 나오는 곳이, 거래가 가능한 곳이 지금 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이쪽으로도 단독주택지가 조금 더 있습니다. 천마을 4단지 옆쪽으로. 자, 그러한 단독주택 거래는 어떤지 다정동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네요. 이 건너가면 가온마을 3단지가 있는 그 앞쪽입니다. 이 도로는 1번 국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도로가 되고요. 이 3단지에서, 이 가온마을 3단지에서 이쪽 택지로 접근하시려면 바로 건너오시지는 못하고 조금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이제 그런 도로 구조입니다. 단독주택지 중에서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은 상가가 들어와 있는 근린 생활 용지가 있는 그 위치이고요. 이쪽을 경계로 여기는 장군면 봉안리가 되겠습니다. 요 위에 지금 저희 토지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혹시 이 위쪽으로 식당 들어가거나 카페 들어가면 완전히 뷰가 뻥 뚫리게 잘 나올 만한 토지가 나온 것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 찾고 계셨다고 하면, 금액은 좀 비싸게 나오긴 했어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다정동 거래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기존에 이주자 택지 받으신 분들이 한번 매도하실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추가로 빨리 잔금하시고 거래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거래 건수로 대략 치면 그래도 한 16건의 거래가 있었고, 이쪽이 아까 근생용지라고 했죠. 근생용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대 그렇게 거래가 됐고, 그냥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한 570에서 또 비싼 것은 87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토지 거래도 파시는 분의 그 생각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22년도에는 거래가 없었고 23년도에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23년도에 한 6건 가까이 거래가 있었는데, 근생용지는 여전히 1,385만 원, 1,4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그냥 주택 같은 것들은 여기도 한창 비싼 것들은 800, 거의 900 가까이 거래가 되다가
지금 거래가 되는 토지는 500만 원대여야 거래가 됩니다. 고운동이랑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거래하시려면 평당 600만 원 이하여야 좀 거래가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다정동도 21년도에는 거래 건수가 한 16건 됐는데 근생용지는 평당 한 1,400, 1,500에서 거래가 됐고 그다음 주택은 뭐 600에서 한 900 사이 거래가 됐다가 22년도에 거래가 없이 넘어오더니 23년도에는 근생용지는 그대로인데 주택용지는 600만 원, 평당 600만 원 이하여야 거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솔동 가보겠습니다. 네, 천마을 한솔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저렴한 토지가 나오는 곳이 지금 이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3년도 11월에도 평당 48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이 있네요. 자,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솔동의 경우 22년도에는 2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지금 요 건도 22년도에 거래가 됐네요. 22년도 12월에 730만 원. 22년도까지는 그래도 금액이 좀 좋게 거래가 됐었어요. 이 토지가 730만 원 거래가 됐고 또 아마 이쪽 편 어딜 것 같은데요. 거래가 평당 823만 원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23년도로 넘어왔더니 금액이 좀 떨어지죠. 지금 이쪽 라인에서는 11월에 480만 원 거래된 것도 있고 또 420만 원에 거래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건의 거래 400만 원대에서 거래된 것이 있었고 그런 반면에 지금 이쪽에서는 23년 7월에 또 7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솔동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4건의 거래 있었거든요. 그때 거의 600만 원에서 한 750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됐다가 22년도에 2건의 거래인데 금액은 730, 820 해서 상당히 이제 높게 거래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3년도 들어오면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 평당 500만 원대 정도로 내려왔는데 요 건이 여전히 좀 비싸게 옆에가 730만 원 거래되다 보니까 7개월 이상 텀은 있었지만 비슷하게 거래가 됐고 그에 비해서 이쪽 라인 500만 원대, 이쪽 라인 4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3, 4생활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종시 금강 남쪽 3생활권과 4생활권입니다. 3생활권 쪽에는 따로 지금 단독주택지가 없고요. 4생활권 쪽에서 방곡동과 지편동 쪽에는 단독주택지가 있는데 지편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대로 거래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방곡동 요 안쪽 아주 좀 작게 잘라진 필지들도 있고 또는 1층에 상가 넣을 수 있는 필지도 있고 그냥 일반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 필지도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거래가 좀 있었고 요 아래쪽으로도 한 건 정도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곡동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이 방곡동 괴화산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단독주택지입니다. 거래가 된 것들이 좀 표시가 되고 있네요. 솔빛초등학교도 있고 이쪽으로 솔빛숲 유치원도 있고 한 그 위치예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네, 봤더니 22년도에 거래가 된 것 311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이 있네요. 또 이쪽에도 300 얼마에 거래가 된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옆에 거래가 된 것이 좀 더 보이거든요. 약간 더 가까이 가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방곡동에 있는 토지들, 이 바깥쪽으로는 그래도 토지들 면적이 좀 큰데요. 이 안쪽에 있는 요 토지들이 면적이 뭐 토지 면적 자체가 40몇 평에서 50평이 안 되는 그런 토지들이 이쪽에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매물들은 나와 있습니다. 1층에 근생 넣을 수 있는 그런 토지들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혹시 1층에 예쁜 공방 같은 거 넣고 위에 우리 집 거주하고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거래가 된 것들 보면 22년도에 거래가 된 것들, 23년도에 거래가 된 것들 이쪽에는 거의 금액 차이가 나고 있지 않네요. 자, 방곡동 거래 건수로 봤더니 21년도엔 거래 없었고요. 22년도에 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건의 거래 중에 지금 2건은 이쪽 필지가 자그마한 거 48평, 46평 이렇게 되는 면적의 토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311만 원. 자, 이것은 면적도 토지가 100평인데 310만 원에 거래를 저렴하게 지금 거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22년도에 한 310만 원에서부터 350만 원 사이에 22년도에 3건 거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거래 여기 보이시죠? 역시 작은 평수들은 335만 원에서 395만 원, 그러니까 평당 400만 원이 안 되는 정도에서 거래가 됐고, 이제 단독주택, 주택지가 100평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은 평당 600만 원에도 거래가 됐네요. 네, 대략적으로 볼 때 방곡동이 22년도에는 3건밖에 거래가 없었지만 23년도에는 거의 9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607만 원 꽤 비싸게 거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은 이 작은 평형 같은 경우는 360만 원, 39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지만 일반 평형 때는 한 470만 원부터 600만 원 사이, 500만 원대에도 거래가 됐고 대략 그렇게 약간 금액은 들쭉날쭉합니다. 지금 요 세대가 다른 데 비해서는 좀 금액이 높게 거래가 됐었네요. 자, 이쪽 필지 말고 아래쪽에도 필지가 있습니다. 이쪽 KDI 옆쪽으로 여기도 주택 부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거래가 여기도 5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450, 486만 원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500만 원 이하에서도 살 수 있는 토지들이 나오는 곳들이 좀 있고, 근데 아마 광고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저렴한 걸 찾는다 하시면 따로 저희에게 연락 주셔야 저희가 저렴한 것들 좀 찾아드릴 수 있는 따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상태이고요. 한번 매물들은 얼마에 나와 있는지 볼까요? 네, 매물들은 보시면 아름동 같으면 저렴하게는 5억 2천, 5억 5천부터 해서 한 6억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평당 한 500만 원 중반대, 500, 3, 40만 원, 그 정도부터 해서 600만 원 사이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토지들이 있고요. 또 요거 조금 더 금매로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동은 그렇고, 도담동 같은 경우는 좀 비싸게 나온다고 했죠. 도담동도 한번 볼게요. 네, 도담동은 좀 저렴하게 나오는 쪽이 7억 8천 정도니까 거의 700만 원 이상에서 이쪽 라인에서 나올 거고요. 비싸게 나온다고 하는 이쪽 지역, 특히 탐나는 토지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제 기억에 지금 이쪽 토지 같은데요. 거의 이제 10억 정도의 금액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예쁜 토지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면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고,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것이 그 중에서도 좀 저렴한 것에 포커스가 맞아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주더라도 위치가 아주 좋은 예쁜 땅을 찾으시는 건지, 그거는 좀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쁘면서도 제일 최저가 요렇게는 찾기가 힘듭니다. 이 옆쪽으로도 토지들 나와 있죠. 이쪽도 거의 금액대는 평당 800, 900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네, 한솔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억대에서 사실 수 있는 토지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이제 토지를 산다고 해도 건축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기는 하실 거예요. 일단 대지이기 때문에 사놓고 나중에 내가 집 짓고 싶을 때 그때 지으시면 되니까요. 지금 세종시 토지가 한참 8억대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6억대, 5억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토지값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와 같이 엮여 있는 택지들은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파트 값이 지금 2억, 3억 떨어지다 보니 토지 가격도 거래가 되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은 떨어져야 상호 이렇게 연동해서 매매가가 형성되는, 매매가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세종시에 내가 집 짓고 싶은 토지, 또는 가끔 내가 상가 짓고 싶다 하는 근생용지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수변 상가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 예쁜 근생용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를 찾으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지, 원하는 금액대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행복도시 내에
토지, 집을 짓거나 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거래 금액이 2021년도 2년도 올랐다가 23년도 지나면서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다. 땅을 사신다고 하면 지금 알아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